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프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어떠한 이슈들이 또 지면을 장식했는지 하나하나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윤석열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띄는군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정권 범죄 발언에 아무리 대통령 후보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발끈했다라는 거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해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데, 이 한겨레 신문이나 지금 경향신문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은 적폐라는 것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권에게 자기가 당한 만큼의 안갚음을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자, 윤석열, 자기네 정권 초의 적폐청산은 헌법 원칙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를 수사하면 보복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동훈까지 무슨 독립 수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꿈꾸고 있고,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미래는 이 엄혹한 검찰에 의한 보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겠군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될 일이 없으니까. 경향신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폐청산 수사 질문에 당연히 해야죠, 돼야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대장동에 대해서도 벌써 이미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을 지칭해서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비뚤어져 있고, 한동훈이 지금 아이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풀고 있는데 그것만 풀린다면 판도라 상자 아닙니까? 거기에 적나라하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그 다음에 김웅과의 관계, 그리고 김건희와의 어떤 대화, 이 모든 것들이 한동훈의 휴대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것을 열어야지 왜 숨기고 있을까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경향신문, 야권 단일화는 이준석과 안철수 스타일 때문에 안 된다, 그 스타일을 아는데 양쪽 힘만 빠질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상돈 교수는 안철수와도 일을 해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와도, 이준석과도 같이 함께 비대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잘 안다 이겁니다. 안 후보는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단일화 수순 때는 조건이 끝이 없을 것이다. 당신들 차별당하고 있다 주입하는 지금 대선 사상 최악이다. 국민의힘에서 젠더 갈라치기나 이런 얘기도, 특히 트럼프가 그랬듯이 진영 논리에 빠져있다. 누가 되든 반쪽 대통령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재명 통합정부 국민내각 공약 실천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김혜경, 김건희 논란은 성격이 다르다. 김혜경 씨는 사안이 단순할 뿐이다. 그 다음 이슈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단독으로 탑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첫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예민한 경쟁이다.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 최근에 김혜경과 관련한 민주당 인사들의 일부 보호성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경이 직접 사과해야 하느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 말은 곧 김혜경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 김종인 박사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이상돈 전 의원과도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난 뒤에 윤여준과 만났습니다. 보수주의자죠. 전통적인. 근데 윤여준이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참으로 국민에게 공포스럽다. 이렇게 윤여준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기가 잘 오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된다면 윤여준 전 장관에게 뉴노멀 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을 했고 여기에 윤 장관은 아마도 승낙을 한 걸로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보수 중도에 대한 광폭 행보, 인사들의 만남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일화가 최대 이슈인데 김종인 박사는 야권 단일화는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준석이나 윤석열은 뭐라고 했어요? 단일화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 10분이면 되는데 그냥 양보를 받아내겠다. 거의 안철수에 대해서 압박을 합니다. 거의 협박 비슷하게 들리죠. 안철수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김민정 교수가 이준석을 저격했는데 나라 돈을 훔쳐먹은 소고기보다 성상납 의혹이 더 센세이션하다.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김민정이가 지금 대선이 임박해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 표면화되고 아주 큰 이슈로 부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자기들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윤핵관, 이핵관, 이준석. 시한폭탄이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자, 코로나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9,567명, 하루 새 13,000명 폭증. 자,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 독감처럼 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5만 명 시대가 제가 예측했는데 5만 명 시대에서 멈출 것인가, 다시 10만 명 시대로 갈 것인가, 다들 10만 명 시대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확진자의 증가보다 중증자, 사망자의 감소.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치료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슈 뽀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